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이제 유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. 가장 기본적으로 그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료를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유형을 범주형 자료하고 양적 자료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범주형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료가 갖게 되는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부여되는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는 그 척도가 어떤 거였었어요? 명목 척도하고 서열 척도였었죠. 그쵸? 그래서 우리가 명목과 서열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척도를 갖고 측정을 해서 얻은 자료를 우리가 범주형 자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부여되는 그 값은 항상 숫자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척도를 갖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측정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측정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각 요소의 속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주로 이제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측정이 되게 되죠. 우리가 어떤 숫자가 부여가 되긴 하지만 정말 숫자로서의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척도를 갖고 우리가 수집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제 질적 자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. 자, 앞서도 우리가 봤듯이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을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들도 한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반면에 이 양적 자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제 숫자로서의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일반적인 산술 연산이라고 하는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라고 하는 사칙 연산이 이제 가능한 그 자료의 형태가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 얘기를 할 수